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인벤티지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약물 지속성 주사제가 주력 사업입니다. 이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주사제를 통해서 어떤 약물을 몸속에 투약을 하면 이게 경구용은 매일 먹어야 되지만 이 주사제를 통해서 약이 서서히 몸에 퍼져나가면서 약효가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는 여러 회사가 있는데 지금 상장된 회사도 뭐 페트론 같은 회사뿐만 아니라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이러한 약물 전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이 신약 개발보다는 약물 전달 기술이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단백질 신약 쪽은 개발에도 오랜 기간이 걸리지만 이런 약물 전달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의 앞선 의료 기기들 또 이러한 정밀 기기들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전자기술이나 이런 정밀 의료기기의 기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뭐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약물 전달 기술의 시장성 극대화, 뭐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백신 같은 건데요. 뭐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 요번에도 파이자가 만든 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최초에 한 30불 정도에 나왔다가 최근에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이제 민간으로 이전되면서 가격이 110불에서 130불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가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코로나 치료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업체 인벤티지랩의 이 주요 사업은 즉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신약을 만드는 파이프라인, 즉 신약 개발이나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 또 이제 이런 신약을 만드는 기술, 그 기술 자체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 등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공동 개발입니다. 공동 개발과 사업화를 통해서 공동 개발자와 함께 돈을 버는 것이죠. 그리고 CDMO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이제 위탁 생산을 통해서 이제 신약을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러한 기술을 갖고 돈을 벌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 인벤티지랩은 그렇게 큰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나름대로 세계 유수의 그 잡지들에 이제 실리고 하면서 기술력은 있는 회사지만 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갖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는 잘 모르는 회사, 아직까지는 수익성이 의문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장기 지속성 주사제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아웃, 이 기술 자체를 라이센스 아웃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 뭐 유수의 그런 다국적 제약사나 대형 이런 제약을 하는 업체들이 이 장기 지속성 주사제에 대해서 인벤티지랩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그렇게 입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자체 개발한 계량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면 뭐 탈모제나 뭐 이런 약물 중독, 치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게 이제 나름대로 국내 제약사, 뭐 대웅제약이나 종근당하고는 라이센스 아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는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외에 이런 유수의 제약사하고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자체 개발하거나 공동 개발하는 신약 파이프라인 등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또 알츠하이머, 치매 쪽이죠. 이런 쪽인데 이게 이쪽은 굉장히 뭐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클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제대로 이제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라이센스 아웃이 없는 상태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한 14억 또 22억 정도에서 36억 정도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을 한 경우는 있지만 그 이후 라이센스 아웃에 마일리지 피가 들어온 것들은 뭐 5억 3천, 4억 8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 이전 자체도 큰 금액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도 지금 실적이 아주 형편없는 상황입니다. 요번에도 누적 상반기 실적이 4억 8,500만 원. 근데 영업 손실은 81억입니다. 이제 판관비 들어간 게 86억이나 들어갔으니까요. 이 정도면 매출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뭐 반기에만 벌써 80억 돈이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 솔직히 말해서 좀 계속 기업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 단기 순손실 요번에 이제 이 금융 수익이 한 95억 정도 발생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좀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이벤트 쪽으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계속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영업 손실이 81억이나 발생했다는 건 그만큼 내부의 현금이 외부로 빠져나갔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위험한 것이죠. 근데 이런 그 금융 수익 같이 이제 이벤트 쪽으로 돈이 들어온 것이 뭐 굳이 뭐 이게 이제 계속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회사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특수환경에 포함해서 20.73% 갖고 있고 김주희 대표가 지금 16.77%로 최대 주주를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 작년에 이제 파생상품 거래 손실해가지고 이 회사가 발행해놓은 전환사채가 이제 주식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여기서 이제 파생상품 손실이 발생했고 이게 이제 1회차 전환사채인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그 유한양행을 상대로 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는 거지만 이게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큰 건 아니죠. 네. 그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 매년 정산하고 경산 기술료를 매년 정산하고 2년 6월 30일까지 수령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얼마 정도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올해 1월 5일 날 계약을 한 거고요. 요번에 1회차 전환사채가 발행해 놓은 게 요번에 이제 일부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행사 가격이 9,995원인데 여기에 4만 주, 2만 5천 주, 16만 주가 이제 시장에 나왔죠. 그래서 이 주식들이 시장에서 소화가 되면 또 남은 게 9,995원에 남아있는 게 33만 5천여 주가 남아 있습니다. 이 주식은 지금 현재 주가가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요번에 2회차 39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이 말뜻은 이제 390억만큼의 잠재적인 물량이 이제 새로 생긴다는 것이고 이게 18,984원에 지금 전환 가격이 있지만 향후 1년 행사가 가능한 1년 후까지 이게 이제 전환 가격이 전환될 수 있는 것이죠. 전환되면 이제 그 조정이 되면 그게 얼마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한 15,000원. 통상적으로 20%에서 30% 정도 할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30% 정도 할인된다고 치면 거의 한 14,000원, 13,000원까지 이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이 말뜻은 주가가 그렇게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청약일이 지난 13일이었고 납입일, 즉 돈이 들어온 게 9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인벤티지랩에 실제로 돈이 이게 그 390억이 꽂히게 되면 들어오게 되면 인벤티지랩은 당장 망할 염려가 없어지는 즉 바닥 버텀이 확보된 그런 회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밀어 올려질 가능성이 크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고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돈 이제 390억이 누가 들어오냐 보면 뭐 메자닌 펀드나 뭐 사모투자 신탁 뭐 이런 데서 대부분 돈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다양한 자산운용에서 이제 돈들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실제로 들어올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인벤티지랩은 지금 현재 보실 때 주가가 지난 7월 달에 지난 4월 15일 날 최저가 9,400원을 찍고 나서 좀 주가가 계속 이제 횡보를 좀 하다가 지난 7월 달 이후로 요번에 이제 전환사채를 새로 이제 행사할 때죠. 1회차가 행사되고 2회차가 새로 발행이 될 때 주가가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환사채 390억이라는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말 그대로 이제 이 바이오 벤처 기업은 당장 망할 염려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제대로만 들어온다면 뭐 인벤티지랩은 다시 한번 좀 기존에 했던 이런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 좀 더 기다려볼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일 이제 나비비를 하루 앞두고 베링거 인겔하임이라는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와 함께 펩타이드 신약에 대한 장기 지속성 주사제 공동 개발을 한다는 이 공시가 아니라 언론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공시가 나오지 않고 언론 브리핑이 나온 건 일반적으로 실제로 이제 베링거 인겔하임과 이 인벤티지 랩이 어떠한 누가 갑과 을에 대해서 돈을 투자받거나 투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양쪽에 갖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고 한번 좋은 연구를 주사제를 공동으로 개발해 보자 라는 식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인벤티지 랩의 어떤 현금 유입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공시가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언론 보도만 봐서는 공동 개발을 하고 누가 누구에게 돈을 지불한다 이런 식이 아니라 개발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같이 사업을 하겠다 이 정도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인벤티지 랩의 돈을 이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뉴스죠. 하지만 이런 뉴스를 내놓는 게 이 베링거 인겔하임이라는 회사가 워낙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이기도 하고 제약업계에서 많이 알려진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와 함께 공동 개발과 공동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나름대로 투자가들한테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에 390억이라는 납입일에 제대로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단도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전환사채 청약만 하고 마지막 날 이 납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청약과 납입일 사이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몰랐던 그런 악재가 드러나거나 하면 실제로 이러한 전환사채 투자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20날 인벤티지 랩에 이 2회차 전환사채에 390억이라는 돈이 확실히 꽂혔는지를 끝까지 지켜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돈이 들어오면 인벤티지 랩은 지금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390억이라는 현금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인벤티지 랩이 2년 후부터는 이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사이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또 돈을 벌어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이 전환사채가 1회차 전환사채처럼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리고 물론 이 인벤티지 랩이 지금 당장은 납입이 되면 돈이 들어온 것 때문에 주가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앞에 설명드렸지 전환 가격을 낮춰주기 위해서 즉 전환사채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려서 이 전환 가격을 최바텀까지 최저 전환 가격까지 만들어 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호재들을 내놔서 주가를 끌어오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전환사채를 투자하는 회사들은 그런 흐름을 잘 타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